늦은 밤 카페의 불빛 아래 지혁과 은호는 마주 앉아 있었다. 창밖에는 빗방울이 조용히 떨어지고 있었고 카페 안은 늦은 시간답지 않게 은은한 따뜻함이 감돌았다. 지혁은 커피잔을 두 손으로 감싼 채 잠시 망설였다. 눈빛이 흔들렸지만 결국 결심한 듯 은호를 똑바로 바라보며 입을 열었다. 은호야, 우리 같이 동업하자. 은호는 순간 눈이 커지며 당황스러운 듯 했지만 그 안에는 알 수 없는 설렘이 번졌다. 입술이 달싹였지만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다. 그저 지혁의 눈빛만 바라보며 숨을 고르고 있었다. 그녀의 가슴속에는 선배와 함께라면 더 큰 길을 걸을 수 있을까 하는 희망이 스며들었고 동시에 혹시라도 관계가 틀어질까 두려움이 교차하고 있었다. 그날 은호에게는 여러 건의 작업 의뢰가 들어왔었다. 하지만 막상 이야기를 나눠보면 사람들은 화려한 결과물을 원하면서도 비용은 최대한 줄이려 들었다. 이 정도면 싸게 해줄 수 있지 않나요? 라며 은근히 압박하는 목소리, 다른 데는 이 가격에 해준다던데라는 말이 은호의 마음을 서늘하게 만들었다. 결국 은호는 웃으며 고개를 저을 수밖에 없었고 돌아오는 길은 유난히 무거웠다. 정직하게 일하고 싶었지만 세상은 그리 만만하지 않았다. 반대로 지혁은 자신의 회사를 더 크게 키우고 싶었다. 새로운 프로젝트가 쏟아져 들어왔고 혼자 감당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 그는 직원들을 채용하기 위해 수차례 인터뷰를 진행했지만 이렇다 할 적임자가 보이지 않았다. 서류는 화려했지만 열정이 부족하거나 능력은 있어도 책임감이 부족했다. 지혁은 고개를 절레절레 저으며 면접장을 나오는 일이 반복됐다. 혼자서 감당하기엔 일이 점점 많아졌고 머릿속에는 자연스럽게 은호의 얼굴이 떠올랐다. 늘 성실하게 일했고 작은 것 하나에도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떠올랐다. 지혁은 그때 비로소 깨달았다. 함께 걸어갈 사람은 이미 곁에 있었다는 것을. 그래서 오늘 늦은 밤 카페 불빛 아래에서 그는 오랜 고민 끝에 결심을 굳혔다. 은호야, 우리 같이 동업하자. 그 말이 공기 속에 흩어지자 은호는 순간 호흡이 멈춘 듯했다. 눈앞이 살짝 흐려지고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부담스럽고 두려운 마음이 있었지만 동시에 마음 한켠이 따뜻하게 차오르는 것을 느꼈다. 그녀의 눈빛은 여전히 흔들리고 있었지만 그 안에는 부인할 수 없는 설렘이 분명히 스며 있었다. 은호는 잠시 말을 잃은 채 앉아 있었지만 속으로는 수많은 생각이 소용돌이치고 있었다. 만약 선배와 함께한다면 내 꿈도 더 단단해질까? 아니면 다시는 돌이킬 수 없는 길을 걷게 되는 건 아닐까? 두려움과 설렘, 현실과 이상이 한꺼번에 밀려오며 그녀의 마음을 가득 채웠다. 그 순간 지혁은 은호의 눈빛에서 망설임과 떨림을 읽었지만 동시에 그 속에 깃든 용기와 가능성 또한 보았다. 그래서 그는 한 번 더 확신하듯 조용히 미소 지었다. 은호의 답을 기다리며 두 사람 사이에는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긴장과 기대가 동시에 흐르고 있었다. 집안 공기는 이미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다. 정순이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며 한숨을 내쉬고 있었고 은호는 거실에서 동생의 눈치를 살피며 조심스레 움직이고 있었다. 하지만 지강호는 애써 누그러지려던 감정을 끝내 참지 못하고 책상을 발로 차며 소리쳤다. 왜 나만 희생해야 되는데? 왜 항상 누나만 잘나 보여야 하는 거야? 방 안에 물건들이 우당탕 쏟아졌고 유리컵 하나가 바닥에 굴러 떨어져 깨졌다. 은호는 깜짝 놀라 두 손으로 얼굴을 가리며 눈가에 눈물이 고였다. 그동안 참아왔던 억울함과 분노가 지강호의 목소리에 고스란히 묻어 있었다. 엄마 아빠가 널 챙기느라 내가 받아야 할 기회 다 날아간 거 알아? 나도 운동 배우고 싶었고 나도 하고 싶은 게 있었는데 다 누나 때문이었어. 나만 늘 뒷전이라고. 정순이는 손에 쥔 행주를 떨어뜨리며 가슴을 치고는 주저앉았다. 떨리는 목소리로 아들을 불렀다. 강호야, 제발 그만해. 엄마가 다 미안하다. 엄마 탓이야. 그러나 지강호는 멈추지 않았다. 얼굴은 붉게 달아올랐고 눈에는 억눌린 눈물이 맺혀 있었다. 아니야. 엄마도 누나만 감쌌잖아. 항상 나한텐 더 참으라고 하고 누나한텐 괜찮다고 하고 난 뭐야? 난 왜 태어난 거냐고. 은호는 그제야 동생에게 다가가려 했지만 눈물이 가득 차올라 발걸음이 쉽게 떨어지지 않았다. 목 끝까지 차오르는 울음을 삼키며 가까스로 말을 건넸다. 강호야, 그런 게 아니야. 나도 힘들었어. 하지만 내 마음을 이렇게 몰랐어. 미안해. 순간 지강호는 잠시 말을 멈췄다. 눈빛은 여전히 날카로웠지만 그 안에는 흔들림이 스쳤다. 그러나 그는 곧 고개를 돌리고 벽을 주먹으로 내리쳤다. 미안하다고? 그 한마디로 다 끝나는 거야? 난 아직도 누나가 싫어. 우리 집이 불행한 건 전부 누나 때문이야. 그 말에 은호는 더 이상 다가가지 못했다. 눈물이 얼굴을 타고 흘러내렸고 집안은 울음과 분노 그리고 절망이 한꺼번에 뒤섞여 얼어붙었다. 늦은 밤 성재는 조용한 거리를 혼자 걸어가고 있었다. 가로등 불빛이 길게 드리워지고 그의 손에는 한 송이 꽃다발이 꼭 쥐어져 있었다. 꽃잎이 밤바람에 살짝 흔들릴 때마다 성재의 눈에는 은호의 미소가 떠올랐다. 언제나 따뜻하고 밝게 웃던 얼굴, 사소한 말에도 진심을 담던
그녀의 모습이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았다. 성재는 발걸음을 멈추고 꽃다발을 내려다보았다. 오랜 시간 가슴에 묻어둔 감정이 이제는 더 이상 숨길 수 없을 만큼 무겁게 차올랐다. 깊은 숨을 내쉰 그는 혼잣말처럼 속삭였다. 이제는 숨기지 않을 거야. 은호 씨, 나 당신을 좋아합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오랜 갈등 끝에 내려놓은 결심이 묻어 있었다. 지금까지는 친구처럼 그저 곁에 머무는 것으로 만족하려 했지만 마음은 이미 그 이상을 향해 있었다. 성재의 눈빛은 흔들림 없는 진심으로 가득했고 그 순간 그는 세상 어떤 것과도 맞바꿀 수 없는 감정을 깨닫고 있었다. 그 시각 다른 한편에서는 지역의 여동생 수빈이 홀로 방 안에 앉아 있었다. 화장대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한참 바라보던 그녀의 눈가에는 깊은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다. 낮에 들었던 성재의 차가운 말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미안해. 나는 이미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 그 한마디가 귀에 맴돌며 가슴을 무겁게 짓눌렀다. 수빈은 거울 앞에서 손끝으로 자신의 얼굴을 만지작거리며 중얼거렸다. 왜 난 늘 선택받지 못하는 거지? 뭘 해도 부족한 건가? 목소리는 갈라졌고 눈동자는 금세 물기를 머금었다. 애써 웃어보려 했지만 입술은 떨리고 결국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손바닥으로 눈물을 닦아내려 했지만 더 이상 멈출 수 없었다. 침대에 몸을 묻은 그녀는 베개를 끌어안고 흐느꼈다. 수빈의 가슴 속에는 수많은 질문이 쏟아졌다. 왜 항상 자신은 뒷전이어야 하는지, 왜 마음을 전할 때마다 상처로 돌아오는지, 그리고 왜 성재의 마음속에 단 한 번도 자신이 존재한 적이 없는 건지. 그녀의 눈물은 멈출 기미가 없었고 방 안 공기는 점점 더 차갑게 가라앉았다. 성재는 여전히 길 위에서 은호의 미소를 떠올리며 수빈은 방 안에서 거울을 마주하며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 같은 시간 다른 공간에서 두 사람의 마음은 정반대로 흘러가고 있었다. 한 사람은 용기를 내어 사랑을 고백하려 하고 또 다른 한 사람은 거절의 상처를 안고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영라의 작업실 앞에는 또다시 꽃다발이 놓여 있었다. 흰색 리본이 곱게 묶인 그 안에는 붉은 장미가 가득했고 그 위에 놓인 쪽지에는 또박또박 글씨가 적혀 있었다. 500일 당신을 사랑합니다. 영라는 순간 손끝이 덜덜 떨리며 꽃을 바라보았다. 얼굴이 창백하게 굳고 목소리는 속삭이듯 흘러나왔다. 이제 끝이 없는 건가요? 그 옆에서 지화는 그녀의 손을 잡아주었다. 힘있지만 따뜻한 손길이었고 그의 눈빛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제가 곁에 있잖아요. 영라는 그제야 아주 조금 숨을 고를 수 있었다. 불안과 공포가 가슴속을 짓눌렀지만 지환의 손길에 마음 한켠이 놓이는 듯했다.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고마워요, 지환 씨. 사실 요즘은 혼자 있을 때마다 누군가 날 지켜보는 것 같아서 무섭거든요. 지환은 단호한 표정으로 대답했다. 제가 기사로 있는 동안엔 절대 그런 일 없을 겁니다. 누가 감히 영라 씨를 건드리겠어요. 그의 진심 어린 말은 단순한 직업적 의무를 넘어선 것이었다. 그는 기사로서 그리고 한 남자로서 영라를 지켜내고 싶다는 마음이 점점 커져가고 있었다. 하지만 그 시각 집안에서는 다른 이야기가 오가고 있었다. 고성이는 여전히 지환을 곱게 보지 않았다. 얘는 정식 기사로 뽑힌 사람이 아니잖아. 그냥 임시로 붙여둔 거지. 우리 영라 곁에는 더 전문적이고 믿음직스러운 기사가 있어야 해. 그러자 영라의 아버지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입을 열었다. 성희, 영라가 원하는 대로 하자. 저 아이가 지환이를 곁에 두고 싶어 하잖아. 그게 마음이 놓이는 것 같으니 그냥 그렇게 해. 고성이는 잠시 망설이다가 억눌린 듯 한숨을 내쉬며 말했다. 그래, 그렇다면 당분간은 그렇게 하자. 하지만 난 여전히 반대야. 영라는 부모의 이런 대화를 멀리서 들으며 더욱 마음이 복잡해졌다. 지환이 정식으로 채용된 기사가 아니라는 사실, 언제든 그의 자리가 흔들릴 수 있다는 두려움이 그녀의 불안감을 더욱 키웠다. 작업실 안으로 들어와 꽃다발을 내려놓는 순간에도 영라는 창문 너머 어둠 속에서 시선이 느껴지는 것 같아 몸을 움츠렸다. 지환이 곁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이지 않는 공포는 그녀를 집요하게 따라붙고 있었다.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속삭였다. 지환 씨, 혹시라도 제가 혼자가 되면 그때는 어떻게 해야 하죠? 지환은 잠시 말을 잃었지만 이내 굳은 표정으로 답했다. 그럴 일 없을 겁니다. 제가 끝까지 지킬 거니까요. 그러나 창밖 어둠 속 어딘가 알 수 없는 그림자가 스쳐 지나가는 듯한 불길한 기운이 퍼지고 있었다. 영라의 불안감은 점점 짙어져 갔고 그녀의 눈빛에는 공포와 동시에 알 수 없는 기대가 교차하고 있었다. 어두운 거실, 시계 초침 소리만이 정막을 깨뜨리고 있었다. 지역은 굳은 표정으로 서 있었고 그 맞은편에는 깊은 주름이 새겨진 이상철이 무겁게 서 있었다. 두 사람 사이의 공기는 쉽게 숨을 쉴 수 없을 만큼 팽팽하게 얼어붙어 있었다. 지역은 끝내 참아왔던 말을 터뜨렸다. 아버지, 왜 그때 제 꿈을 짓밟으셨어요? 유학 보내준다던 약속 왜 지키지 않으셨어요? 그의 목소리는 분노와 울분으로 떨렸고 눈빛에는 오래된
상처가 그대로 배어 있었다. 어린 시절 자신이 기대고 싶었던 아버지가 결국 약속을 저버렸다는 사실이 여전히 가슴을 아프게 했다. 이상철은 눈을 감았다가 천천히 고개를 떨구었다. 두 손을 꽉 쥔 채 낮게 대답했다. 아들아, 내 꿈보다 할아버지의 생명이 먼저였단다. 그땐 다른 선택지가 없었어. 네가 얼마나 가슴 아팠을지 알지만 그때 나는 아버지로서 아들이 아닌 아버지를 먼저 살려야 했다. 지혁은 한 발자국 다가서며 차갑게 쏘아붙였다. 그럼 제 꿈은요? 전 평생 그날을 잊지 못했어요. 제 인생에서 가장 큰 기회였는데 아버지는 그걸 너무 쉽게 버리셨어요. 이상철의 어깨가 눈에 띄게 무너져 내렸다. 목소리는 낮았지만 진심이 배어 있었다. 나도 매일 후회한다. 네가 그때 얼마나 절망했을지, 네가 나를 얼마나 원망했을지 다 안다. 하지만 그땐 내 아버지가 죽어가고 있었어. 내 미래와 아버지의 생명을 동시에 지킬 수 없었단다. 두 사람은 한동안 침묵 속에 서 있었다. 말은 오갔지만 오해와 상처는 여전히 풀리지 않은 채 남아있었다. 세월이 흘렀음에도 지워지지 않는 상처가 서로의 가슴속에 깊게 새겨져 있었다. 그리고 다시 늦은 밤 은호는 카페에서 홀로 하루의 마무리를 하고 있었다. 테이블 위에는 반쯤 비워진 커피잔과 정리되지 않은 종이들이 흩어져 있었고 은호는 천천히 손을 움직이며 서류를 한 장 한 장 정리했다. 고단했지만 작은 성취감의 미소가 번졌다. 조용한 카페 안에는 그녀의 숨소리와 책장이 넘어가는 소리만이 잔잔히 울려 퍼지고 있었다. 하지만 그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다. 창밖 어둠 저편에서 설명할 수 없는 기운이 서서히 스며들고 있었다.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존재하는 무언가가 그녀를 지켜보고 있었다. 마치 차가운 시선이 유리창 너머에서 그녀의 모든 움직임을 따라가고 있는 듯했다. 은호는 이유 모를 불안감에 잠시 손을 멈추고 고개를 들어 창밖을 바라보았다. 그러나 거기엔 아무것도 없었다. 그녀는 스스로를 다독이며 다시 고개를 숙였지만 마음속 불안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다. 책장을 덮는 순간에도, 걸레로 테이블을 닦는 순간에도 누군가 바로 등 뒤에서 숨을 죽이고 지켜보는 듯한 섬뜩한 기운이 따라붙었다. 유리창 너머의 그림자는 분명히 존재했다. 검은 밤과 하나가 되어 은호를 향해 움직이지 않고 서 있었다. 그 시선은 차갑고 집요했다. 마치 지금 당장은 다가오지 않지만 언제든지 문을 열고 들어올 수 있다는 경고처럼 느껴졌다. 은호는 알 수 없는 떨림에 손끝이 얼어붙었다. 가슴이 빠르게 뛰었고 그녀는 의도치 않게 문 쪽을 자꾸만 바라보았다. 웃으며 하루를 마무리하던 작은 미소는 이미 사라지고 눈동자에는 불안이 차올라 있었다. 그 순간 카페 안의 불빛이 미세하게 흔들렸고 유리창에 비친 자신의 모습 뒤로 잠시 어른거리는 그림자가 스쳐 지나갔다. 은호는 그대로 굳어버렸다. 보이지 않는 존재, 설명할 수 없는 기운. 유리창 너머로 느껴지는 그 시선은 그녀에게 다가오는 불길한 운명을 암시하고 있었다.